자, 여러분, 저희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무 뒤에 있는 사람들 이거 보일지 걱정될 정도인데, 잘 안 보이면 여기 자리 그래도 몇 개 있으니까 앞자리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대형 강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좀 안 보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시거나 앞으로 오시거나, 오케이? 자, 우선 받으셨어야 되는 유인물이 다들 한 장씩 있으실 거예요.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반별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놨고, 각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유인물? 다 받았어요? 오케이. 조금 이따가 제일 뒷분한테 제가 남은 거는 다시 걷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선 저는 여러분이랑 이제 2달 과정 중에서 전반부를 같이 받게 된 LC 박나연 선생님이라고 하고, 자, 우선 오늘은 첫 수업이다 보니까 좀 OT 겸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우선 혹시 부교재 구매하신 분들 있나요? 한 명? 부교재 구매 못하신 분들 다? 그렇군. 어쨌든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1별관 4층에 에듀카피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면 4층에 센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1별관은 그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래서 걸어가셔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면 꼭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이 딱 도착해가지고 저 토플 중급 리스닝 박나연 선생님 거 필요하다 이러면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표지가 하나 보일 거거든요. 여기서 전반부 홀스타일 과정 부교재 구매를 하시면 되고, 표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지에 부교재를 다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요 책은 다 구매를 하셨을까요? 주교재?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1별관 지하 1층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셔서 한 번에 지하 1층 갔다가 4층 갔다가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총 3가지 준비물이 있는데 여기 개별 노트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리스닝이다 보니까 노트 테이킹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괜찮고 갤럭시 탭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종이, 필기 노트도 상관없으니까 꼭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총 3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는 항시 지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업 진도표라고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희는 7월달 홀스달 전반부다 보니까 그냥 주교재를 반으로 똑 쪼갰을 때 앞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hapter 1 to 3까지가 이번 달에 저희가 같이 할 유형들이고, chapter 4, 5, and 6 이거는 이제 다음 달 2개월 과정 기준으로 진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반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사실 선생님들마다 다 수업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급 리스닝을 할 때는 조금 꼼꼼하게 스크립트를 같이 분석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주교재 채점지 같이 제 건 아주 너덜너덜한데 요 채점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책 속의 책. 얘도 항상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같이 보면서 필기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도 꼭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를 구매하시면 알겠지만 오늘 수업 끝나고 하셔야 되죠. 요거는 제가 부교재 안에 어휘들을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데이를 구분을 해놨을 거예요. day 1, day 2, day 3 이런 식으로 어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필수 어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숙제로 했을 때 음원에서 들었던 단어들인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이 LC 전문 용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초록이 복화책은 다 구매하셨나요? 초록이? 걔랑 별개로 LC에서 좀 점수를 올리려면 또 같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렉처, 강의문 유형에서 뭐 예를 들면 biology, 생물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있고, 아니면 또 문과 쪽으로 생각하면 뭐 art history, 예술, 아니면 literature, 문학, 아니면 뭐 film, 영화 관련된, 그러니까 각각 토픽마다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가 시험장 들어가면 안 그래도 모르는 단어인데 엄청 빨리 들려서 진짜 패닉 어택이 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100% 모든 걸 다 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패닉 어택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용도로 계속 전문 용어 발음을 저랑 같이 암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주교재는 뭐 항상 스크립트 분석 저랑 같이 하고 어느 부분 노테킹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시그널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를 잡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전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오답 소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수업에 주교재랑 부교재 같이 합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이따가 시험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토플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생판 모른다. 거의 대부분이군.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3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거예요. 각각 there's 4 sections, right? 근데 그 중에서 one each counts for 30 points. 그래서 다 30점, 30점 해서 만점 120점. 근데 이 lecture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강의문이 사실 LC는 conversation, 대화하는 대화문이랑 lecture, 교수님이 하는 강의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요, 유형이.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lecture 위주로 풀이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풀이 영상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링크를 보시고 풀이하시고 모르는 건 물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과제 방식이 있는데 과제는 뭐 어떤 수업이든 다 똑같이 적을 수는 없죠. 근데 이 부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는 보통 노트 테이킹이랑 딕테이션 쉐도잉인데 요거는 같이 수업 시간에 좀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어휘들 암기하는 용도로 부교재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 나중에는 수거 표현들도 또 따로 정리되어 있는 파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암기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주교재는 제가 매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반별 게시판에도 업로드를 드리긴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이러면 그거는 미리 풀어오시고 노테이킹 미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퀴즈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는 절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팝 퀴즈 막 이런 건 없고 그냥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무슨 퀴즈 있을 거니까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미리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퀴즈는 딱 2가지인데 딕테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받아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문장을 무한 루프로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같이 쉐도잉 해볼 거고 어휘는 뭐 단어 암기.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내 본책 주교재 앞에 꽂아두던가 참고용으로 OT용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잠깐 펼쳐보시고 없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 포맷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표지를 지나고 나면 자, 여기 페이지 넘버가 이쪽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일단 테스트 포맷, 리스닝은 다 알다시피 토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there's 4 sections, right? 근데 그 중에 listening, speaking, 그리고 writing, it all involves listening. 그러니까 다 음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독해는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도 좀 암기하고 독해 어떻게 하는지 막 대충 문단 덩어리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거는 잘 아는데 리스닝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으셨던 음원이랑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익을 내가 공부해봤다 이러면 이거랑 또 달라요. 길이 자체가 완전 다르고 5분짜리 음원을 들어야 되고 전문 용어도 계속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좀 겁먹을 수는 있더라도 좀 훈련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주셔야 되고 자, 일단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here's 2 types. One is conversation. 자, 여기서 대화라고 나와 있는 거는 conversation. 제가 좀 줄여서 그냥 conv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강의라고 나와 있는 거는 lecture. 이 2가지 타입이 끝이에요. 근데 뭐가 어렵냐? 강의문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biology 아니면 화학 chemistry 아니면 뭐 물리 physics 이런 게 있고 사실 저는 완전 뼛속까지 문과였거든요, 여러분. 영어 영문학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토픽들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literature, 문학 작가들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고 뭐 이 작가의 스타일은 어떻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나 들어볼 렉처는 art history. 그냥 아트도 있고 art history도 있어요. 약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아트. 그리고 뭐 무수히 많습니다. film.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얼마 전에 제 자비로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심심해서는 아니고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이제 보긴 봤는데 이제 제 렉처 저는 더미 섹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더미 시험에 반영이 되지 않는 섹션이 없었고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되는 세트였는데 저한테는 뭐 재료공학 있죠. 뭐 earth science,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공학 이런 과학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심리학, psychology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출 관련된 거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종강일.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conversation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막 교환학생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 시즌이 제일 교환학생 그게 많고 아니면 대학원을 지원하는 용도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usually the conversation is about a student on campus and that student is talking with the campus employee. 직원이랑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보통은 막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학사팀, 행정팀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아, 내 문제가 이거야. 예를 들어서 I lost my student ID card. 나 학생증 ID 카드 잃어버렸는데 어떡할까요? 학사팀에서 Okay, I'll give you 3 solutions. 3개 있어. First, 뭐 log into the web page, log into the school website and make a new ID.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fill out a registration form. 양식 한번 서류 작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막 주고받고 그거 좋다. 아, 그거 좀 별론데? 막 이런 대화를 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 혼자 막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학생이 교수님 이러면서 막 끼어들어요. 이제 교환학생이나 뭐 미국 쪽으로 대학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미국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로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제가 진짜 충격 먹었었던 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디스커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미국 서양 스타일이기 때문에 렉처도 똑같이 구현을 해요. 학생이 끼어드는 게 거의 한 3번 정도는 나올 거야. 각 렉처당. 보통 왜 끼어드냐?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막 뭐 I know that. I have an example. 내가 예시 하나 들게. 아니면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But professor, why is that important? 왜 중요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의문점을 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는 아닌데 끼어드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노테킹 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대화는 학생의 말이 중요하고 강의문은 교수님의 말이 중요한 원칙은 항상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시험 시간을 봤더니 안 그래도 영어 듣기 피곤해 죽겠는데 57분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미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더미에 대해서 설명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리딩에서. 반영이 안 되는 섹션이에요. 시험 점수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왜 이딴 걸 넣었냐? 이 출제사 얘네가 말 그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 난이도를 낮출까? 이러면서 매번 학생들을 가지고 실험용 쥐처럼 얘네 이거 많이 틀리네? 안 넣어야 되겠다. 이거 괜찮은데? 넣어보자. 이렇게 유형을 새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근데 쌤, 저 이거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랜덤으로 테스트 아이디당 배정이 되고 순서도 몰라요. 예전에는 조금 예측하기가 쉬웠거든요. 매번 나오는 것마다 나왔어요. 갑자기 앵무새에 대한 렉처, 바이올로지, 학생증 잃어버린 거에 대한 컨버세이션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 더 나오면 더미가 어딘가에는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RC에 내가 더미 걸리면 LC는 안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둘 다 더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테스트 아이디당 랜덤 배정. 30점 만점인 건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중급 레벨, 제가 지금 하는 이 인터미디엇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게 몇 점이냐? 안정적인 20점대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 한번 점수 환산표를 보시면 28문제가 더미 섹션 없이 총 28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RC랑 다른 점은 부분 점수가 전혀 없고요. 부분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막 2개 고르시오 이랬는데 나 한 개도 맞았어 이런 거 없어요. 2개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점수 전환을 했을 때 보시면 우리가 28문제 중에서 20점대로 들어가려면 8개 내로 틀려야 돼요. 총 28문제 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는 점수는 결국에는 8개의 오답 내로 타겟팅해서 점수를 세팅할 거고 그러면 대화문에서는 총 10문제당 2개 오답. 오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18개 중에서 거의 6개까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총 8개 오답 내로 세팅을 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점수 편차가 살짝 있다 치면 25점 내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이 렉처가 쉽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잡기용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오늘 잡아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잠깐 돌아가서 포맷. 오케이, 제일 우리한테 강점은 노트 테이킹이 허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MBTI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ENFP인데
유일하게 공부할 때만 있어서는 진짜 제2에 가깝거든요. 약간 엄청 깔끔해야 되고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펜이 없으면 공부 안 하고 막 그랬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근데 똑같이 이 리스닝 공부를 할 때도 노테킹 중요한 거 좀 적었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내가 뭐라고 적어놓은 거지?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그건 노테킹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3자한테 이 부분이 예시고 이런 디테일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테킹을 어떻게 하면 예쁘고 깔끔하게 잡는지 연습을 하실 거고 보통은 한 3주차, 2주에서 3주차 넘어갈 때가 가장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1주차에 바로 안 된다고 우울해하지는 말고 그냥 보통 귀가 뚫리는 것도 4주에서 6주차예요. 그러니까 리스닝을 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내가 좀 더디더라도 힘내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렉처 만약에 더미가 없으면 이렇게 두 세트가 나와요. There's one conversation, there's one lecture. 근데 세트 2 같은 경우에는 there's just one more lecture. 그냥 렉처가 하나 더 추가된 거. 그러니까 렉처 총 3개, 컨버 총 2개. 이게 더미 없는 아주 정석의 리스닝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지구력이 필요해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토플을 보러 갔는데 이 RC랑 LC를 하고 나서 쉴 수 있으니까 너무 좀 피곤한데 사실 저는 RC는 하나로 다 찍어봤거든요. 4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찍지 말고 다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거. 아무튼 이 두 세트.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 제가 아까 진도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나마 메모해 놓고 오늘 구매한 다음에 따로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노트 테이킹이에요. 보통 음원이 4분에서 5분짜리 렉처를 우리가 3개 듣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막 물리학에 대해서 5분 동안 영어로 샬라샬라거리고 있는데 이걸 기억할까? 없어요. 이건 진짜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한테 무기는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놓고 정답의 단서를 찾으면 그냥 고득점이에요. 그게. 오케이?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배경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것만 단서 찾아서 고르시면 그냥 정답. 그러면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첫 번째는 branching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branch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가지치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노트 테이킹 할 종이를 딱 2장 줄 거예요.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근데 그거는 시험 감독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데 규정상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단 좀 큰 노란색 종이를 줄 거고 필기구도 거기서 지정해주는 연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딱 받았어요. 오케이, 렉처 시작된대요. 생물학에 대해서 나온다. Listen to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오케이, 바이오 이러면서 막 적을 준비를 하죠. 오케이, 바이오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뭔가 핵심 용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hibernation 다시요? 모르는가? 자, 동면. It's about bear's hibernation. 곰의 동면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근데 얘네가 왜 hibernation을 하냐? 어떤 기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로는 It's to control their body temperature during cold weather.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고 예시가 뭐가 있고 이것에 대한 디테일은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적어져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디테일은 또 뭐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노트 테이킹을 다 했을 때 마치 나무가 아주 정갈하게 가지를 친 것처럼 확실하게 구성이 구분돼야 된다라는 뜻이 브랜칭이거든요. 그래서 줄글로 보이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28점, 29점, 1점 만점으로 올리려고 하는 학생들도 결국에는 구성이 정말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좀 하다 보면 나름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재밌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명해줄게. 그리고 여기서 이 렉처 구성의 핵심 종류라는 예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빨간색 펜이 있으시면 여기 별표를 한번 치시고 없으면 조금 있다가 부교재 구매해서 별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렉처의 패턴이 있어요. 항상 나오는 패턴. 갑자기 막 뜬금없이 이상한 막 패턴으로 나오진 않아요. 20 몇 년 동안 그냥 패턴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대화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문은 패턴이랄 게 없어요. It's just lecture.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현상에 대한 이유. 제가 아까 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Why do bears hibernate? What's the function of their hibernation? 이렇게 나와요.
뭐 기능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키텀 밑에 이렇게 Y 이렇게 적어놓고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 그러면 얼마 전에 나왔었던 거 2020년 상반기 3월 달이니까 완전 상반기죠.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How is lightning made? 물리학 렉처였는데 번개가 생성되는 과정이 뭐냐. Step 1, Step 2, Step 3 이런 식으로 진짜 연대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케이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쉬워요. 전문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면 정의 같은 거 더 쉽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제학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what 아니면 심리학. What is social grouping? social grouping이 뭘까? 또는 what is logical thinking in children? 어린애들의 logical thinking이 어떻게 생성해요? What is 이건 제 기출에 나왔었던 거 5월달에. What is inference? 추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학습 발달 과정에 나타나냐. 뭐 이런 definition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뭐 판단 기준은 이것도 뭐 어디에든 나올 수 있죠. 타입, 제일 쉬운 패턴,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실제 사례 암시 비교대조. 그러니까 얘네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노트 테이킹 가장 첫 번째로 적혀 있어야 되는 얘네를 우리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 의미어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도입부에서 들리는 이 구성을 나타내는 의미어가 적혀 있어야 돼요. 항상 얘네가 도입부 1분 내로 의미어를 던져줄 거예요. 렉처에서. 그럼 우리가 듣고 적으시면 유형 1번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 도입부에서 나온 단어만 듣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숫자를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줄글식으로 안 보이려면 오케이, 큰 전개 항목이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번개 생성 과정의 첫 번째는 이거다. 두 번째는 이거다. 이것에 대한 세부 항목은 또 뭐가 있다. 또 뭐 그것의 세부가 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것처럼 결국엔 숫자를 잘 활용해 주셔야지 내가 25초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그러면 결국에는 세트 문제 다 못 풀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20 몇 초 동안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적어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쌤, 제 글씨 못 읽겠어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글씨를 못 읽든 말든 일단 전개를 잡아놓으면 찾기는 쉽거든요. 순서대로 나와요. 문제들은. 그러면 딱 보고 두 번째 이 예시에 대한 거를 찾으면 되겠구나. 키워드 찾고 정답 고르고 넘어가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잠깐만 넘겨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숙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교재 4쪽이거든요. 이 페이지가 다예요. 이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얘는 무조건 수요일 전까지 숙지를 해 오셔야 돼요. 뭐냐면 abbreviation and symbol, 약어랑 기호를 활용하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abbreviation means shortened version, 무조건 짧게 만든 version이고 symbol means 기호.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되냐? 5분 동안 샬라샬라 하면서 엄청 빨리 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잠깐만 어디 가면 보자 하면서 스펠링 적고 있으면 다 망쳐요, 여러분. 스펠링 적고 있으면 you miss out the following 4 sentences. 그 다음 들리는 4문장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속도를,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메모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공통으로 거의 대부분 리스닝 공부하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약어들. because,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기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러므로 수학 기호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you can always customize.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28점 나오는 학생인데 한글로 전부 다 적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영어를 적으려고 하면 뇌가 정지가 와서 아무것도 못 적겠다 하면서 자기가 직청직해 하면서 그냥 한글로 자기는 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 번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1주, 2주차 내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나는 한글로 간다. 아니다. 나는 기호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키워드 단어들 좀 적는 게 낫다. 이런 거는 구분을 각자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예시고 여기다가 덧붙여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한 페이지가 다예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20분도 안 걸린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노테킹 예시도 엄청 많이 보여드릴 거고 이런데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은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뒷페이지를 잠깐 넘겨보면 제가 실제 예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도록 침팬지에 대한 얘기인데 3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의미어, 구분, 분류. 뭐 이스턴 센트럴 지역에 사는 애들이 있고 웨스턴 지역에 사는 애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얘네의 행동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잡혀있는
오케이?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드디어 우리가 리스닝 아주 대망의 아주 어려운 렉처예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 시험보다 길이가 훨씬 짧고요. 실제 시험이 이거보다 1.2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겁먹으면 안 되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2쪽을 펼쳐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종이를 하나 꺼내시면 돼요. 빈 종이. 내가 적을 수 있는 빈 종이 아무거나. 아이패드도 괜찮고. 오케이. 21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교재 21쪽.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자, 노트 테이킹이 끝나고 나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요. 컴퓨터로 보잖아요. 문제가 하나씩 떠요. LC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보고 컨펌 오른쪽에 누르고 넘어가야지만 넘어가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거를 3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다음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은 세트 단위로 계속 카운트다운 되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걸 약간 좀 심장 떨리게 보면서 내 시간 페이스 조절을 해줘야 돼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당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세팅해두고 연습을 할 거거든요. 23초로 세팅할 거예요. 한 문제당 23초.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거의 한 30초까지도 나오고요. 제가 말했듯이 내가 넘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좋았어. 나는 이 문제는 바로 답을 알았어. 5초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내가 그만큼 시간 더 써도 돼요. 근데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5초 만에 답을 찾기는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한 거의 다 동등하게 25초 정도로 시간을 계속 체감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노트 테이킹을 내가 난생 태어나서 처음 해보더라도 어떤 것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냐면 한글로 적어도 돼요. 아니면 뭐 아무거나 내가 적고 싶은 대로 그림 그려도 돼요. 어쨌든 내가 들었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키워드들을 적을 거예요. 대본 받아쓰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적으시면 돼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좋았어, 적어. 틀리고 말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 그리고 as I said, this is a lecture in art history class. 그래서 우리는 art history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 조금 큼지막한 단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Rembrandt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은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문제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 이름의 스펠링이 맞는 것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렘브란트는 이름 나오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멘붕 오지 말고 그냥 뭐 첫 음절만 잡아놓고 그 사람이 왜 중요한지, 뭔 특성이 있는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볼 거고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좀 소리를 낮춰서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12 to 17. 괜찮다.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t history class. 오케이. 자, 준비 다 되셨죠? 이 정도 사운드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너무 안 들린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작다 이러면 이렇게 손 이렇게 드시면 제가 좀 더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중요한 의미 단어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Let's go back to checking the authenticity of old paintings. Art historians have a hard time with this, particularly with the works of the 17th century Dutch master Rembrandt. There is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many of the paintings supposedly done by him, but in the case of a painting titled Portrait of Rembrandt with Gorget, well, an innovative technique was used to determine that it is not actually a Rembrandt original. Before I get into this, though, I should probably explain why Rembrandt is such a problem for art historians. The main issue is that Rembrandt encouraged his students to imitate his work. He would even add finishing touches to their paintings. And many of these imitations were, mistakenly classified as paintings by Rembrandt. To give you an idea of the scale of the problem, there was a time when over 1,000 paintings were thought to be by him. With the development of more accurate verification methods, this number has fallen to about 300, which brings me to Portrait of Rembrandt with Gorget. Until recently, all experts agreed that this was the work of Rembrandt. It had been in the art collection of the Dutch royal family a very long time, so its history of ownership was well established. I mean, there was no reason to doubt its authenticity, but this all changed when the painting was tested using a technology called infrared reflectography.
scanning a painting with infrared light can reveal what lies under the paint, such as the initial sketches made by an artist. How exactly does this process work? It's hard to believe you can actually see drawings under layers of paint. Well, it has to do with the qualities of infrared light. It behaves differently than visible light when it encounters a painting. It passes through most colors of paint, so the paint layers appear transparent. Think of visible light going through a window. On the other hand, infrared light sort of bounces off the underlying canvas. This is because the canvas is white, a color that reflects infrared light. Now, any markings drawn on the canvas in black will absorb infrared light, and artists often use black charcoal to sketch on the canvas. The end result is that these markings are easy to see. Here, let me show you a picture of the charcoal drawing under Portrait of Rembrandt with Gorget. As you can see, it is incredibly detailed, and this is actually what led experts to conclude that the painting was done by one of Rembrandt's students. Rembrandt didn't work this way. His sketches were very simple, just rough outlines to position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painting. So then, why do art historians think that this painting was created by one of Rembrandt's students? Couldn't anyone have made it? That's a good question. It goes back to what I said earlier about Rembrandt encouraging his students to imitate his work. One of the best ways to create a copy of a painting is to use a cartoon. I know what you're thinking. Let me just make clear that I'm not talking about humorous drawings. In the art world, a cartoon is a detailed drawing of an existing painting that can be used to make a new one. And the drawing discovered using infrared reflectography matches very closely with another painting that was definitely done by Rembrandt. So the most likely explanation is that Portrait of Rembrandt with Gorget is a copy of one of Rembrandt's self-portraits. It was probably done by a student who was trying to practice his technique. Now get ready to answer the questions. You may use your notes to help you answer. 이렇게 음원이 들리고 나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퀘션으로. 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니까. 주교재 본책에서 28쪽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다. 화면 보고 푸세요. 자, 항상 제가 말했지만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한 문제만 떠요, 화면에. 근데 특이하게 narrator, 이 나레이션이 they'll read the question first. 먼저 문제를 읽어줄 거고 그 다음에 보기들이 쭈루루룩 떠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읽을 때 뭐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읽어줄 때 우리는 이미 노트 테이킹의 단서를 찾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를 보고 그리고 무조건 노트를 보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왜 보면서 풀어야 되냐? 어쨌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었었던 내용이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말했지만 도입부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앞부분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운드 맞춰서 속도감 똑같이 미리미리 풀지 마시고 속도감 똑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려드릴게요. 12.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Why have a lot of paintings been mistakenly classified as the works of Rembrandt?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the Dutch royal family?
15. In the lecture, the professor describes the qualities of infrared light. Indicate whether each of the following is a quality. (16) What does the professor say about the sketches made by Rembrandt? Listen again to part of the lecture, then answer the question. One of the best ways to create a copy of a painting is to use a cartoon. I know what you're thinking. Let me just make clear that I'm not talking about humorous drawings. In the art world, a cartoon is a detailed drawing of an existing painting that can be used to make a new one. 17. Why does the professor say this? I know what you're thinking.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하시고 어때요? 다들 아까보다 더 눈에 초점이 사라진 것 같아. 자,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맞고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잠깐 어휘들을 몇 가지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음원 들으면서 소리에 의존해서 내가 들었었어야 되는 단어가 이거구나 라는 걸 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부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8쪽이고 없으신 분들은 따로 표기를 해놨다가 구매하신 다음에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day 1이라고 나와 있고 artistry 나와 있죠. 오늘의 필수 어휘는 음원에서 들리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어휘가 아니라 음원. 우리가 방금 들었었던 애들. 자, 몇 가지만 좀 필수적인 애들을 좀 표시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발음. authenticity. authenticity.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authenticity. 자, 우리 막 반스라는 신발 브랜드 알죠, 여러분? 거기가 제일 클래식하게 미는 라인이 authentic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근데 걔네 그 모토 자체가 우리가 진짜 컨버스화 중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신발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똑같이 authentic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we're talking about real, 리얼하다, 진짜다. 그러면 authenticity라고 명사로 나왔을 땐 진위.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the authenticity of Rembrandt's painting이라고 하면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 헷갈려한다,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빨간색 펜 들고요, 여러분. controversy라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볼 건데 자,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모조리 다 시그널 표현들이거든요. 시그널이 뭐냐면 우리한테 힌트, 신호를 주는 애들이에요. 이 단어를 적어라가 아니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잡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논란거리가 있다, 논쟁거리가 있다, controversy, debate 이 단어도 하나 적어볼게요. debate, 논쟁, 논란, debate 또는 challenge, 어려운 점, 힘든 점 또는 difficulty 이런 애들도 다 똑같이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어려운 점이 있고 논란거리가 있고 논쟁거리가 있다. 그럼 얘를 딱 들었을 때 이 단어를 적으면 안 되고 얘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뭐 C 하고 저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이렇게 세모를 씌워가지고 챌린지가 뭐다, 컨트로버시가 뭐다 이렇게 옆에다가 키워드를 적어주는 편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controversy. 그쵸, 논란, 논쟁.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짚지 않을게요. 짚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verification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verification.
Okay, to verify something means verb, 동사로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verification 또 아까 진위 여부, authenticity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검증하는 거. 작품을 the verification of the painting, of the work, of the pie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빨간색 펜 다시 들고요, 여러분. dot라는 단어 위에도 이렇게 세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 발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dot. 다부트라고 안 하죠. B는 없어요, 여러분. 사운드가 없고 묵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음원을 들었을 때도 experts dotted, art historians dotted tha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린 딱 듣자마자 dot가 뭔가 의심하다, 회의감을 가지다라는 뜻이구나. 직청직해야 되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dot.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발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infrared reflectography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 거를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이유는 어쨌든 어려운 이런 용어들은 화면에 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가 물어보는 건 이 철자를 적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만 적어놨으면 상관없어요. 스펠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infrared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적외선이란 뜻이야. 그래서 reflect는 뭔가 반사되다라는 뜻이니까 뭐 반사법, 적외선 반사법 이런 기법 자체에 대한 얘기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뭐 다 알잖아요. 이거 굳이 짚지 않을게요. 자, 오늘 좀 많이 중요한 항상 전문 용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수강생들 중에 쌤, 저 RC는 계속 23점 나오는데 LC가 15점인데요.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게 이 초록이를 외우면 여러분 내 섹션은 다 알 수 있는데 LC에선 결국 발음을 모르면 우리가 못 들어요. 아는 단어였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대본을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생활해야 돼요. 내가 LC 전문 용어들을 외우려고 펼쳤을 때는 네이버 사전도 옆에 펼치고 발음 들으면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애들 몇 개만 잡아볼게요. 자, 2번 발음 들어보세요. aesthetic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aesthetic. 자, 이건 미적인, 우리 막 가끔 에스테틱 스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성분들이 관리받는 그런 샵 같은 거. 그러니까 미적인, 미의. 그러면 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The aesthetic value of this painting is extremely high. 그러면 the aesthetic value. 그러면 미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is extremely high.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두 단어를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한 단어처럼 연음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brushstroke.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brushstroke. 붓칠 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the painter is well known for his rough brushstroke.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거친 붓칠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살짝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2번에 engrav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To engrave something means 새기다.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 나타내서 조각화, 판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engraving. 같이 발음해 볼게요. engraving. 그쵸. 자, 그 다음에 살짝 내려가서 제가 넘기는 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22번 별표 칠게요. 자, 이게 완전 그냥 아트 전문 용어거든요. color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왜 굳이 이걸 hue 전문 용어니까. 색감, 색조.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hue. 이거는 그냥 이름절이요. 색조, 색깔. the hue of this painting is very vivid. 엄청 비비드한 색깔을 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37번, 38번은 좀 같이 묶어보고 발음 들어보세요. lucent, luminous. 둘 다 불빛이랑 관련돼 있어요. 밝은, 빛나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lucent. 캔트 아니고 컨트도 아니에요. scent예요, scent. lucent. 다시 한번 해볼게요. lucent. 그리고 luminous. 그래서 둘 다 엄청 많이 나와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luster. 이거는 광택이에요, 표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nice 같은 거 있죠. 표면 좀 반짝반짝하게 하는 이게 nice라는 영어 뜻이거든요. varnish. 그래서 the luster of the varnish was very bright. 이렇게 나오면 광택감이 굉장히 밝았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luster. 그리고 luster of varnish. 그렇죠. perfect. 굉장히 발음이 좋은데 다들? 자, 44번에 이거 발음 좀 특이해요. opaque.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opaque. So this is the complete opposite of transparent. 투명하다는 거에 정반대. 불투명한 거. opaque.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not transparent. 이렇게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46번, 47번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완전 전문 용어. pigment, 이거는 색소, 물감이란 뜻이고 plaster cast, plaster 섞고 cast는 깁스도 cast예요, 여러분. 딱딱한 틀. 그러면 plaster cast, 그러면 석고상, 석고틀을 얘기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pigment. 그리고 plaster cast. 그쵸, perfect. 자, 여기까지만 잡아 놓을까? 잠깐만요. 또 뭐 있나? 또 있나? 아, 이거 하나만. 자, 여러분 이거 59번 surrealism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surrealism. sur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보통 뭔가를 초월하다, 능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리얼함을 초월하는 거니까 초현실주의. 그래서 this artist is well known for his surrealist painting 이렇게 얘기해서 아, 초현실주의 페인팅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의미는 없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이제 사운드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적으실 필요가 없는 게 부교재 22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음원 틀고 들으면서 아, 이렇게 노테이킹을 하셨구나. 이 키워드를 잡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오케이, let's listen. 12 to 17. 좀 눌러라.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t history class. Let's go back to checking the authenticity of old paintings. Art historians have a hard time with this. 자, 여기서 let's go back to checking the authenticity라는 이 키워드가 도입부에서 나왔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도입부에서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let's go back to.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던 거 let's continue our discussion 이렇게 복습하는 내용으로 스타트를 해요. 약간 인사말처럼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결국엔 기다려야 되는 거는 오늘의 진도는 뭐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보통은 이런 표현들 나와요. Today's lecture is on. Today's focus is. This afternoon we'll focus on. 이렇게 오늘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유형 1번 핵심 주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복습이라는 부분은 사실 엄청 포괄적인 키텀이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좁혀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다. 이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authenticity 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hey have a hard time. 굉장히 뭐 힘들어한다. 뉘앙스 그냥 적어놨었고 좀 들어볼게요. Particularly with the works of the 17th century Dutch master Rembrandt. 저 아까 인물은 그냥 첫 음절만 따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물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렘브란트. 오케이. 이 사람 특히 진위 여부 가리는 거 어려워한다. 그리고 There is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many of the paintings supposedly done by him. But in the case of a painting titled Portrait of Rembrandt with Gorget, well, an innovative technique was used to determine that it is not actually a Rembrandt original. 자, 여러분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듯이 똑같이 작품 이름도 항상 이 각진 괄로, 뭐라 부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각진 괄로로 나타내면 되는데 작품 이름도 그대로 적지 않고 이렇게 줄였죠. 왜 작품 이름이 중요하냐면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Portrait of Rembrandt?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나온단 말이죠. 문제. 그럼 우리는 작품을 어디다 적어놨더라 이러면서 빨리 찾아야 되니까 이 표시를 확실하게 해놓고 작품 이름도 최대한 간단하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이 특성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not 이런 부정 표현들은 그냥 적으면서 밑줄 한번 쳐주고 강조. Not actually Rembrandt's. 어떤 innovative technique, 기법을 사용해서 봤더니 실제로 렘브란트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좀 더 들어볼게요. Before I get into this, though, I should probably explain why Rembrandt is such a problem for art historians. 자, 이런 것들이 좀 의미어죠. 왜 아트 히스토리언들한테 문제냐, problem이냐, 왜 controversy냐, 논쟁이나 논란이냐. 그랬더니 이유를 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 main issue is that Rembrandt encouraged his students to imitate his work. He would even add finishing touches to their paintings. And many of these imitations were, mistakenly classified as paintings by Rembrandt. 자, 지금 제가 안 적은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노트에 적혀 있다면 와우, 엄청나게 잘 들으신 거고 학생들이라는 이 주체가 새로 등장했어요. 학생들한테 imitate his work, 모방하게 만들었고 그의 작품을 he even added finishing touches. 학생들이 만든 건데 거기다가 또 마무리까지 해줬대요. 그러니까 마치 렘브란트가 한 것 같은데 사실 작품은 it was his students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it was mistakenly
이런 단어는 적을 필요 없이 한국말로 실수를 했는데 classified, 분류가 실수로 됐고 이 스케일이 크다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숫자들이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To give you an idea of the scale of the problem, there was a time when over 1,000 paintings were thought to be by him. With the development of more accurate verification methods, this number has fallen to about 300. 자, 우리 숫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적어놨다 이러면 좀 습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숫자는 이게 약간 적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잘 들리니까 뭐라도 채우고 싶어서. 네, 그럴 필요 없고 연도, 숫자, 뭐 측정했던 수치 이런 거는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클래시파이, 분류 실수의 스케일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1000개가 그 사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00개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는 적을 필요가 없고 내용 이해한 거를 그냥 적으시는 게 낫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Which brings me to Portrait of Rembrandt with Gorget. Until recently, all experts agreed that this was the work of Rembrandt. It had been in the art collection of the Dutch royal family a very long time, so its history of ownership was well established. 뭐라 그러냐면 until recently, 최근까지는 모든 히스토리인 역사가들이 동의를 했다. 바로 로열 패밀리,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컬렉션이어서 당연히 진짜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끝. 그리고 I mean, there was no reason to doubt its authenticity. there was no reason to doubt.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But this all changed when the painting was tested using a technology called infrared reflectography. 자, 여러분 이런 기법이 나오면 이렇게 줄여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조나 전환, but, however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항상 표시를 좀 해놓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 기법을 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이니셜 스케치를 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Scanning a painting with infrared light can reveal what lies under the paint, such as the initial sketches made by an artist. How exactly does this process work? 학생 끼어들어서 어떤 현상이나 원리로 되냐. 학생 말은 안 중요해요.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It's 그러면 hard to believe you can actually see drawings under layers of paint. Well, it has to do with the qualities of infrared light. It behaves differently than visible light. 자, 방금 이 단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quality. 여기서는 품질이란 뜻 아니고요. 특성, 특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infrared light의 특성, 특징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현상이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현상, 원리는 항상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도 무조건 내가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통과해서 기존에 깔려있던 스케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직청직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When it encounters a painting, it passes through most colors of paint, so the paint layers appear transparent. Think of visible light going through a window. On the other hand, infrared light sort of bounces off the underlying canvas. bounce off the canvas. 캔버스에서 튕겨져 나가고 반사되고 This is because the canvas is white, a color that reflects infrared light. Now, any markings drawn on the canvas in black will absorb infrared light. And artists often use black charcoal to sketch on the canvas. 자, 여기까지 잠깐 끊을 거고 저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할 게 이 뒷부분 요 한 달랑만 듣고 저랑 문제풀이를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숙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항상 반별 게시판에 수업 끝나고 올라오기는 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일단 OT 내용, 부교재 반드시 구매하셔서 이 페이지 노트 테이킹 팁이랑 어휘 오늘 잠깐 짚었던 거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교재 페이지 넘버예요, 여러분. 음원 다운받는 방법 아시죠? 무조건 다운받고 미리 풀어오시면 됩니다. 수요일까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마지막 교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스터디 구성은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마지막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